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승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더리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어떤 게 더 수혜가 될 것이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암호화폐 증권 시사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19-B4와 S1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요 19-B4와 S1을 저번 영상의 녹화 방송으로 한번은 설명을 드렸죠. 네, 요렇게 두 개를 현재 상황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즉각적으로 19-B4로 다 수정 변경 신청을 해서 이제 올렸죠. 정정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19-B4B로 인해서 이제 이걸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이제 대부분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면 이더리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딘 배경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저번 영상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도 1월 10일 기준점으로 해서 발표하고 난 뒤에 한 대충 보름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머지 운영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비하고 준비하고 나서 이제 ETF를 받을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유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선물 시장에 따른 변화 추이가 발생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우상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장의 변화적 추이는 오늘 하고 땡 해서 그 다음날 곧바로 뭐 급등 나오고 상승 나오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대다수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변화점이 나오게 되면 인간이 처리하는 그 부분에 있는 소요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조금은 더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는 구간대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완벽한 ETF이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반쪽짜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 신고서가 되려고 하면 S1이 되어야 명확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증권 신고서 안에서도 스테이킹 여부가 들어가져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내용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 완료하고 뭐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19-B4만 된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라고 하고, 그래도 이걸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이제는 대략 일단 50% 이상은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 이걸 애초에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받아주었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소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추진력 있게 더 빨리 ETF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0.01개에서 0.1개 이더의 보유 주소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란스 재단은 이번에 최근 상인일간 14,000개 이더를 매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S1은 언제 통과될 거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S1의 통과 시점을 보게 되면, 짧으면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 90일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요 기간이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이걸 안 넣었네. 네.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그 언제는 또 절묘하게 아마 3개월 뒤 정도라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다수
블랙록이 8월 7일 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달이죠. 3개월 뒤면 블랙록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도 이더 현물 7월, 8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8월 달, 그러면 즉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보게 되면 보름 정도 나 좀 한 달, 최대 한 달 정도는 좀 쉬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 고래 지갑에 있는 그런 변화적 추이는 항상 모니터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킹에 따른 여부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해석본도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냐 아닐 거냐, 어떤 쪽이 수혜가 받을 거냐 아닐 거냐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제 정식 ETF가 나오게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저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 RWA 코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부분 승인이 나왔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많이 움직였던 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실물자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실물자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척도가 더 많이 되겠고요. 스태킹까지 만약에 그 내용이 이제 좀 원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RWA 시장이 더욱더 재평가되면서 쑥쑥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도 아주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9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엔비디아만 지 혼자 가고 나머지 쪽은 요즘 비실비실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지수가 분위기가 좀 필요하는데요. 이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약간 힘 매가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유입량이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00개에서 10,000개 있는 주소수도 13억 달러 정도에 있는 비트코인이 매집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시장에 있는 조종폭도 나온다라고 해도 과거 대비만큼은 조종폭은 생각보다 덜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잡히고 하게 되면 스테이킹 시장도 되게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 디파이 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지고 디파이 청산 부분도 매우 이제 잘 안 당하겠죠. 그래서 뭐 더 무리하게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노동시장 부분이 다시 실업자 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좀 꺼림칙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활동 회복 부분도 보게 되었을 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자꾸 비용이 이제 원자재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9월 달에도 인하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점이 이번에 지수에 있는 눌림목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제 생각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뭐 해보면 한 번 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9월달 안 되면 11월달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선 끝나고 대선의 이제 승리자가 그때부터 이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올해 거의 안 된다고 해도 내년 거의 1, 2월 요 사이에 한 번은 내리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이나 그리고 금리에 따른 효과도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딱 금리 인하했습니다라고 한 뒤에 야, 왜 비트코인은 왜 안 가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을 펼치며 그 정책에 펼쳐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누구한테 분배되고 효과가 나오는 그 시점대까지가 발현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안착화가 되는 시점이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길게 롱런하게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